피디님 그럼 이제 미용실 하실 때도 사실 그 콜드콜을 이용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관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쵸? 음. 그러니까 미용실 옛날에는 이제 전화가 없으니까 좀 뭐라고 할까? 전화 없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전화가 특별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쵸? 비싸잖아요. 그게 맞아요. 개인 자산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전화가 100만 원씩 줘야지만 놀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집에요? 예, 집에요. 집에 전화를 100만 원이나 둬야 놨어요? 네, 그게요. 그 개인 재산으로 진짜요? 이렇게 예, 되게 예. 비쌌구나.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 전화 있는 사람들이 따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게 제가 20대 때에 그런 네. 거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달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있는 사람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렇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분의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 옆집 그 둘레가 다 소통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런 그래서 되게 이분이 어떻게 보면 키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되게 맞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저희도 기억나는 게 저희도 가게 할 때 전화가 없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백화점의 하나의 코너였고 그러면 전화가 있는 집을 통해서 이제 누구 엄마 바꿔주세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거는 거는 남의 전화 못 쓰고 받는 음. 거는 그거를 이렇게 네네네. 연락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이제 주변을 어떻게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의 어떤 신뢰를 쌓고 그러면서 또 대신 이제 그렇게 늘, 어, VIP 고객들은 늘 따로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직접 찾아가죠, 그때는. 예전엔 찾아가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음, 음. 명절에는 일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 20대 같이 스승님하고 함께 하실 때요? 아니면 피디님 샵을 어, 오픈하셨을 맨 처음에 스승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스승님이 그 나이 먹은 언니랑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혼자 남자니까 좀 불편하니까 그런 거를 느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영업을 할 때는 전화가 그보다는 조금 낫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삐삐나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그 모토로라 이거 그 전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런 전화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아무나 다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항상 그 전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과 함께 그 뭔가 그 이렇게 약간 좀 집단을 이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VIP 고객들은 직접 찾아갔어요. 제가 영업을 해도. 음, 음. 피디님께서 찾아 콜드콜 이 교육을 만나기 전부터도 콜드콜과 전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게 계속 영업을 하셨네요. 네,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예, 많이, 거의, 그게 뭐, 콜드콜 영업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우리 스승님이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생겨나고, 그런 삐삐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그 편지, 아, 손편지, 손편지 있잖아요. 편지까지? 예, 예. 그런 거 하죠. 대단하시다, 진짜. 늘, 예. 그냥, 그러니까 엽서 정도 보내는 거죠, 엽서. 아니, 그래서 피디님 인사말. 미용실에 다니면서 엽서를 엽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 상상을 못 해본 범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준다 그러면 정말 다른 데 못 갈 것 같아요. 일단 이 그러니까 엽서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엽서를 한 이만큼씩 사다 놔. 사다가 놓고 이거지. 매일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쭉 그걸 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일 지났어.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머리, 이렇게 며칠 전에 하고 가셨는데,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세요. 전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없던 그것만, 시절에 엽서로 그걸 하신 거잖아요. 예, 똑같아요. 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음. 그러면 그거를 늘 이제 그냥 일상생활처럼 예를 들어서 보조나 누구한테 가서 뭐 붙이라고 시키든가 우체통에다 넣으라고 시키든가 그때 이제 우표도 그냥 사다가 이렇게 넣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켰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랍다, 피디님. 제가 피디님의 미용실 그 비즈니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고, 피디님 그럼 이제 그 교육 세미나 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 고객들 대상으로 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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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주시고.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신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씩 이거 하셨다고. 그거는 우선 엽서로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서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전화가 어느 정도는 조금씩 그 연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라고 할까, 그 왜 벽에다가 옛날에 그 왜 영화 포스터 아, 이렇게 있어요. 벽에다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마을 전체에다가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거죠. 해서 다 이걸 붙이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그리고 고객들을 오시면은 미리미리 홍보를 하는 거죠. 오면은 미리 미리미리. 선물 하고. 몇 개월 전서부터 한 음. 2개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신 옆집에 누구도 데려와라. 네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라. 이거죠. 그럼 이거 미리 자기가 참석한다는 걸 접수를 받아요, 피디님? 아니면 그냥 즉석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우선 오실 거냐고 음.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왜냐면 본인들이 누구나 다 머리를 못 만지거든요. 관심 있을 것 호기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어떤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이거 너무 대박이에요, 피디님. 이거는 진짜 이 음. 요즘은 하기 더 쉬운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 해요, 피디님, 이거를. 이 좋은 마케팅을 안 음. 해요. 어떻게 보면 난 지금 미용하면은 그걸 줌으로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모일 필요 응, 없고 줌으로 진짜 이렇게 응, 할 응.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SNS도 있고 고객하고 소통하기 너무 쉬워졌잖아요, 요즘 세상에. 네, 네, 네.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뭐 우리 헤어샵의 SNS에다 올려도 바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문자 네. 써도 되고 너무 방법은 많은데 음. 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아깝다 진짜 이거는 진짜 최고의 마케팅인데.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가 지금처럼 발달이 돼 있지 않을 때는 엽서, 우표 이런 것들이 늘 준비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창기 때 얘기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서 성장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가장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그런 이벤트를 할 때는 정말 미용의 어떤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분양을 그 샵앤샵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엄청난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때 당시에 이 보령에 내려오기 전에 어떤 기로에 서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이 건물을 정말 전체적인 걸 해가지고 전체 토탈 미용 샵을 내가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걸 다 버리고 이 가정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런 기로에 굉장히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음. 엄청난 기회의 순간에 그걸 내려놓으시고 이제 가정을 택하셨던 거였잖아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가정이, 내가 그래도 이 가정을 아이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도 이거를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때 나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병신이라고, 바보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버려라. 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돌이 굴러가다 베낄 때까지 가라. 음,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뭔가 미련이 남지 않았었을까?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죠? 음, 지금의 마인드 같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음. 왜냐면 불쌍하잖아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네, 아무리 내가 불쌍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도 지금에 와서도 결국은 제가 이거를 어떤 새로운 저기를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그게 상처로 남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어쩌면 지금의 마인드 같으면은 그냥 너는 너대로 나가서 하든지 말든지 아예 그냥 띄워놓고 내가 애들만 데리고 살고 내 길을 갔더라면은, 나중에 기어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쳐내버려 뒀더라면 데려더 지금보다는 데려더 나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때는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때는. 피디님이 몇 살 정도 되셨을 때고, 아이들, 자녀분들, 따님들은 몇 살 정도였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어렸다. 작은 애가 1학년 금방 입학했을 때예요. 그렇게 완전 애기들이. 음. 예, 예. 그랬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그래서 선택을 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다 버리고, 싸그리 다 버리고. 그 빌딩 하나를 내 진짜 완전히 내 헤어샵과 막 토탈 미용 솔루션 이걸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피디님이 그때 그 선택을 했으면 우리가 이 줌에 앉아서 오늘 이런 인터뷰도 뭐 못하고 못 만났겠지만, 우리나라.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내 거가 아닌 거지. 음,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음,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합리화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편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선택이 아이들이 중요했죠. 음,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 내가 이게 나의 일을 중요시하는 게 아이들한테 이게 옳은 건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를 누가 하나 조언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주변에. 여성이라면 사실 피디님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만약에 이제 피디님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피디님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시면 다시 시간을 되돌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어, 지금 같으면, 지금 마인드 같으면은 그냥 잘라냈을 것 같아요. 음, 아주 가차없이. 음, 이게 그거를 결국은 제가 지금에 와서 어, 가정사를 그때 당시 애들 아빠를 잘라냈던 게 결국은 시간 낭비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돈도 낭비했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을 지연했고 이제 뭔가 더 그랬지만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고 이로 인해서 시간만 지체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그러고 상대한테 기회를 줬던 거죠. 음, 왜냐하면은 그래도 가장이니까 그래도 사람이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 뭔가 양심이 있다면은 느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을 것 같아요. 좀 사실 그것도 되게 안타깝고 피디님께서 더 비즈니스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서 만약에 더 성장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뒤에 이야기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그래서 더 괘씸했어요. 더 음, 괘씸했어요. 그래서 더 가차없이 자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냐면 음, 음, 맞아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괘씸함. 그 음, 다음에 사람은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모르는구나. 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음,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장으로서 저렇게까지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이 저렇게 일도 없을까. 자기의 어떤 하나의, 어,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저러고 살까. 이런 것들이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음, 왜냐하면 그때도 차라리, 어, 아이들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더라면 아마 그냥 봐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마인드로 같은. 근데 지금 같으면 짤없죠. 이렇게 하면 벌써 다 잘라냈죠. 음, 그걸 뭐하러 보고 있겠어요. 사람이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보다 더한 사람도 지금 꼼짝 못 하는데. 이게 피디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가 미리 앞서서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뭐 인셀덤이. 그거를요, 미래를 미리 앞서서 보면요, 못 삽니다. 왜 못 사느냐? 다가올 게 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어떤 그런 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인간의 삶은 좋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한눈에 죽을 때까지 다 보인다? 못 살아요. 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못 산다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불확실한 그 미래 속에 나는 뭔가 어떤 긍정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보고 산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음, 맞아요. 또 미래를 다 알게 되면 우리가 사실 살아간다는 삶에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싸그리 사라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피디님께서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 경험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어려운 점들, 안타까웠던 점들, 아쉬운 점들, 이런 거를 나눠주시는 게 이 영상을 보는 피디님보다 조금 이제 후배들이죠. 후배들 여성들한테 저는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들어가서 그 일을 겪어보기 전엔 절대 그걸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이런 솔직한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어떤 아픈 순간을 꺼내서 나눠주심으로써 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엄청나게 유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가정을 갖고 지금 현재 굉장히 뭔가 가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은 본인의 현실이 지금 어떤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러면서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을 낭비함으로 해서 상대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 사람이 개가천선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셀덤을 하면서도 보면은 계속 여자들이 인셀덤을 하면서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해 고착돼서 못 빠져나오다가 보니까 가정이 자꾸 파괴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의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빨리 얼른 수습을 해야 돼요. 아까도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수습은커녕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가정도 파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잘라낸 게 되려 더 잘 되지 않았느냐. 음, 근데 단지 이제 조금 미안한 거는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애들이 커서 성장을 해서 자기가 자기의 자아가 생기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이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본인도 충분히 이해할, 왜냐면 음, 또 여자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내가 어른으로 자라서 이제 좀 음,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럼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고 엄마가 음, 우리를 위해 음. 정말 엄청난 걸 내려놓으셨다는 걸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무조건 특히 그 왜 우리가 가정적으로 특히 여자들이 학대를 받는다든가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뭘 내가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데서 잘 못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음, 그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피디님.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근데 결국 그 한 번의 용기를 내야 그 상황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인셀덤이나 맞아요. 잘못된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네.